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6 수능 특강의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막 감독이랑 머리싸움 하는 것 같은 그런 추리극, 스릴러 장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이런 뻔한 영화 말고요. 끝에 통쾌한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멋진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주변에서 모두가 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직 여러분의 드라마는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보란 듯이 통쾌하게 반전 드라마의 마지막을 함께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1시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요, 새로운 유형 나갈 차례입니다. 문맥 속 어휘추론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문맥 속 어휘추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흔히, 이거 단어 실력만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글의 전체적인 주제나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박스로 처리되었던 밑줄로 처리되었던 간에 어쨌든 그 단어들이 주제에서 벗어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단어 문제도 결국은 주제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주제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에 비교적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이기 때문에 정답은 B야 라는 식으로 지문에서 근거 찾는 연습도 같이 해볼 거고요. 또 밑줄형 어휘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다 싶으시면 그 단어의 반대말을 넣어서 내용상 흐름이 괜찮은지 검토하는 과정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령들 머리에 쏙 넣어두시면서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The agony니까 어떤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Of waiting, 기다리는 것의 괴로움입니다. 언제 기다리는 건가요? On the day of the race니까 경주가 있는 날 기다리는 것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is almost unbearable. unbearable 이라고 하면 참을 수 없는 이란 뜻이니까 거의 참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 글의 소재가 뭐예요?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경기날 기다리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기다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It is so, 우리 so that 구문이네요. 일단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이 너무나 valuable, 가치가 있어서, 혹은 너무나 intense, 강렬해서, 그래서 I used to say to myself, 여러분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뭐 하곤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say to myself,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답니다. Why do I put myself through this? 내가 왜 내 자신을 이런 일을 겪도록 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나서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I don't want ever to do it again.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혼잣말을 하곤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고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valuable이 아니라 뭘 쓰셔야 되는 거예요? intense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리키는 it이 이제 앞에 나오는 그 기다림의 괴로움이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그 기다림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나 정말 다시는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in the subsequent high spirits라고 해서 subsequent는 뒤에 이어지는 이란 뜻이고 high spirit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그 다음 이어지는 승리의 그 좋은 기분에 취해서 the agony of the period of waiting, 그 기다리는 시기의 괴로움이라는 거, 이전에 있었던 기다리는 시기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연결사 그러나를 썼잖아요. 그러나. 앞에서는 기다리는 괴로움이 엄청나다 그랬죠? 자,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기다리는 괴로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forgotten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해석만 정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하지만 그 뒤 이어지는 승리의 그 좋은 기분에 전에 기다리는 기간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잊혀집니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for some athletes, 어떤 운동 선수들에게는요. This tension, 자, 이러한 긴장감, 앞에는 agony라고 표현한 그것이죠. 이러한 긴장감이 was too great, 너무나 대단하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이 긴장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니까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 사람은 part니까 일원이죠. Of the Swedish mile record breaking team이니까 그 스웨덴의 1마일 경주에서 기록을 돌파한 팀의 일원인데요. 이 사람이 eventually found, 결국은 알아냈답니다. 뭐를요? The strains of races. 이 어떤 경주의 긴장감이라는 것이 than he could bear.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또 설마 곰하신 거 아니죠? 견디다란 동사입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문장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런 긴장감이 어떤 선수들에게는 너무나 크다 그랬잖아요. 아, 너무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것 그 이상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번에는 mor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뒷부분만 다시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결국에는 그는요, 이 경주의 긴장감이라는 것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after helping이니까 도와준 뒤죠. 자,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도와준 뒤에요. to their records니까 그들의 기록까지 도와줬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이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뒤에 he was forced to retire. be forced니까 강요받은 거죠. 은퇴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니까 뭐 쫓겨났나? 이게 아니고 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은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긴장감을 못 이기니까 은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무엇이 되었어요?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거겠죠. 자, 이것은 he found much less stressful. 그가 알아내기를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이 부분은 구문 분석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지만 뭘 알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앞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차라리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고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 이렇게 땡땡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경주가 있는 날 기다리는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승리의 기쁨 때문에 기다림의 고통을 망각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수들에게는 이 고통, 긴장감이 너무나 커요. 그 예로 누구를 들었어요? 이 선수를 이야기했죠. 자, 이 사람은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은퇴하고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보니까 스트레스 훨씬 덜 받네 라는 유의 내용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계 포인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글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빈칸 추론도 가능하겠고 각각의 단락 순서도 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고통이 큽니다. 그 고통이요. 라고 그 고통을 이수로 받은 부분이 바로 A 단락. 하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고통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라는 부분이 바로 B 단락. 그리고 나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은퇴한 선수의 사례를 든 이 부분이 C 단락. 여러분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의 어떤 대명사나 연결사가 어떻게 연결을 짓고 있는지까지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제가 아까 find에 해당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요. 일단은 이 find란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돼요? find, 목적어, 목적,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다는 것을 알아내다. 목적어가 보어하다는 것을 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보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는요. 형용사는 올 수 있지만 부사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 부사 같이 묶어놓고 누구 쓸래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어 자리는 형용사 자리구나 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의 목적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which고 which가 가리키는 건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해석 그대로 해보세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전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훨씬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 보어 자리에 뭐 썼어요? 여기는 보니까 아, 부사 썼네. 아까 보어 자리에 부사 쓸 수 없고 형용사 써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stressful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거고. 자, 2번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원해서 은퇴했다기보다는 긴장감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한 거죠. 그래서 수동태에 was forced란 형태를 썼구나 라는 2번까지 챙겨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지문은 비교적 짧은 지문이었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달리기 정말 잘 못하게 생겼죠. 정말 못해요. 초등학교 때 이 100m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딱 이 자세로 기다리잖아요. 그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정말 막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달리다 넘어지면 어쩌지. 막 이렇게 딱 총소리가 났을 때 내가 바로 나가지 못하면 어쩌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물며 자기의 정말 몇 년간의 평생간의 업적을 걸고 경기를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글이 우리 첫 번째 지문이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문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지문 내용 상당히 좋아요. 별표 하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봅시다. Some risks, 어떤 그 위험들은요, can be transferred니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어디로요? To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나 혹은 심지어 to the consumer, 소비자에게도 전가가 될 수 있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위험 전가에 대한 글이에요. 위험을 전가하는데 누구한테? 다른 회사한테.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일단 얘가 주제문 같긴 한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진 않았어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봤더니 이래요. A park, 공원이요. 자,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Wanting to host a fireworks display. 호스트가 개최하는 거니까 불꽃놀이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그 공원이 may contract라고 하면 계약을 하는 거고 compete이라고 하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혹은 경쟁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회사인가요? To be responsible for the show. 그 쇼에 대해서, 즉 그 불꽃놀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다른 회사와 뭘 하겠어요? 아, 계약을 맺겠죠. 왜 쌤 계약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경쟁이 아닌 건 어떻게 알았나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다른 회사에 전가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너네 불꽃놀이 회사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그쪽에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책임이 전가가 되죠.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책임 전가가 될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답 골라주시면 되겠고, 해석만 정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자, 불꽃놀이를 개최하길 원하는 그런 공원은요, 그 불꽃놀이에 대해 책임을 져줄 또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In this way. 자, 이러한 방식으로 the park, 이 공원은요, is transferring liability라고 해서 이게 법적 책임이란 단어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로요? 그 불꽃놀이 회사에게로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새로운 내용 시작될 거거든요. 읽기 전에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아까 첫 문장에서 회사에 전가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 전가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예가 나올 차례입니다. 맞아요. 읽어봅시다. One method of transferring the risk. 또 이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 근데 이번에는 to the fans니까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inclusion of a statement, 어떤 말, 진술을 포함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omission, 생략하고 빼먹는 걸까요? 더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어디에 이런 말이 써 있냐면 on the back of the event ticket이니까 그 행사 입장권 뒷면에 이런 말을 써넣거나 빼는 겁니다. 자, 어떤 말인가요? 뒤에서 수식을 해주네요. Saying that the promoter, 이 기획사는 is not responsible, 책임이 없습니다. For any harm to the ticket holder, 그 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해에도 이 기획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를 여러분 넣어야 책임 전가가 되겠어요? 빼야 책임 전가가 되겠어요? 우리는 책임 없어요 라는 문구를 넣어야 전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inclusio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희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사실 개인적으로 거슬렸던 건 식당 가면 신발 같은 거 벗어주고 가는 식당 있잖아요. 벗어놓고 들어가는 식당. 뭐 신발의 분실에 대해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팬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티켓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그런 진술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진술이에요? 이 티켓을 소지한 사람이 입는 그 어떤 해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기획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by accepting the ticket, 이 티켓을 갖다가 받아들임으로써 the attendee, 이 참석하는 사람, 그 공연에 참석하는 사람은 refuses to accept liability,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걸까요? agrees, 동의하는 걸까요? for possible risks,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기획사가 책임 안 지겠다라고 써있는 티켓을 내가 샀잖아요.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당신은 책임 없고 제 책임이에요. 라는 걸 제가 지금 동의하는 거죠. 표를 받았으니까. 맞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agrees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감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 지금 논리적으로 충분히 유추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맞아요. 계속 봅시다. However, 그러나 neither of these examples of transferring risk,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의 이러한 예들 중 그 어떠한 것도, neither니까 두 개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 중에 그 어떤 것도 relieves, 덜어주지 못해요. 뭐를 덜어주지 못해요? The facility, 그 시설이나 or event management, 그 어떤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걸 덜어주는 건 아니에요. 뭘 덜어줘요? From providing a reasonably safe environment, 합리적으로 안전한, 충분히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그 시설이나 그 관리자들에게서 덜어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문구로 그렇게 써놓을 수는 있겠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그 책임까지 져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글입니다. 이 답만 찾고 넘기지 마시고 꼭 챙겨두세요. 자, 이렇게 주제로 딱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회사나 고객에게 위험 요인을 전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딱 두 개 들어줬죠. 하나가 그 공원이 불꽃놀이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 또 하나는 입장권에다 책임이 없다라고 써서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두 가지 예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위험 요인을 전가한다고 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에 대해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그러면 안전하게 안 해도 되고 막 해도 되겠네. 이런 뜻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연계 포인트 짚어보세요.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주제가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빈칸 추론 너무너무 괜찮죠. 그래서 빈칸 추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문에는 사실 이런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Managing Risk, 그 위험을 관리하기라고 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락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이 단락은 Risk Transfer라고 해서 위험 전가라는 제목으로 묶여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같이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조금 어려웠던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까딱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자, 어떻게요? 아, 쌤, 제가 해설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진술은 진술인데 그 기획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진 문구. 아, 쓰여진 거니까 쌤, said, 수동 이렇게 고르면 안 되고요.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on the back of the event ticket 이라는 전치사구를 묻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가 statement라는 말을 꾸며주는 거죠.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영어 그 자체로 번역을 해보자면 이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아, 이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목적절에 해당하는 대시 say라는 말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럼 쌤 이건 능동이네요. 주어가
목적어를 말한다니까. 그쵸? 주어가 목적어를 말한다. 능동이니까 saying을 해야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사물주어를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쓰여진 진술.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뒷부분만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험을 전가하는 한 가지 방법, 팬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표의 뒷면에 이런 진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있는 진술인가요? 기획사는요, 그 티켓 소지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고 쓰여진 진술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두 지문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났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남은 두 지문도 금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는 버려야 얻는다. 정말 제가 특히 공부를 조금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 또 우리 N수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려면 컵이 비어 있어야 되죠. 끝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 있으면 거기에 더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공부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지문은 별로네. 논리성이 안 좋아. 이 지문은 선택지가 영 매력이 없네. 문제가 별론데? 자,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억에 하나도 남질 않아요.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항상 그 끝에 한두 개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에 대한 평가는요, 출제자에게 맡겨두시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세 번째 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People are social beings 라고 해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오, 좀 어려울 것 같죠? 사회적인 존재래요. We appreciate the company of our own kind 라고 해서 쌤 회사에 감사하는 거죠 하지 마시고 company가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거, 함께 모여있는 것도 company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한답니다. 그쵸? 우린 사회적인 존재고 항상 모여서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뒤에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문장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How physically close,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we tolerate,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혹은 enjoy the presence of others, 다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느냐. How physically close,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깝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참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 또요, for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under what conditions, 어떠한 환경 하에서, 쌤 뒤에 뚝 잘렸는데요. 똑같은 말이라 지금 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참고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vary, 다르대요. 어떻게요? noticeably, 아주 눈에 띄게 다른데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굉장히 눈에 띄게 다르답니다. 뭔가 중요한 문장 같긴 한데 뜻이 딱 와닿질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정도 거리에서 나랑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거리를, 그쵸? tolerate,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기분이 싫죠. 제가 뒷걸음질 치게 돼요. 이건 제가 tolerate, 참을 수 없는 물리적인 거리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데에는 적정 거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글은 거기에 대한 글이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정한 거리라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뭐 10cm, 30cm가 적정 거리, 이게 아니고 문화마다 이게 다르다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글인 겁니다. 해석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깝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참거나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 또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 하에서 우리가 타인의 존재를 견디거나 즐길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요. 문화마다 아주 눈에 띄게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뭘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문화마다 진짜 다르다는 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나 봐요. In a sparsely settled part라고 해서 여러분 sparsely라고 하면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고 settled가 정착한 거니까 듬성듬성 정착한 부분, 다시 말해서 인구가 좀 밀도가 낮은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속하는 이 칼라하리 사막에는요, 이 부시맨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시맨이 under 빈칸 conditions, 빈칸한 그런 상황 하에서 살고 있답니다. 쌤, 칼라하리 사막이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럼 부시맨들도 무조건 uncrowded가 답 아닌가요?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부시맨 10명이 다 이렇게 붙어서 살면 crowded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the average space니까 평균 공간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Each person has.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적인 공간이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188평방피트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근데 188평방피트라고 하면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풀어놨어요. 자, 이 188평방피트라는 것은 far less니까 훨씬 더 적어요. 뭐에 비하면? 350평방피트에 비하면요. 근데 그럼 350평방피트는 뭔데요? 이것은요, regarded as, 여겨지는 거죠. The desirable standard, 바람직한 표준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국 공중보건협회에 의해서 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350인데요. 부시맨들은 188평방피트 정도밖에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게 350평방피트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한 명씩 살면 이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게 떨어져 살겠죠. 자, 근데 188스퀘어피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더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조밀하게 생활할 수 있죠. 아, 그럼 결국 이 얘기네. 부시맨들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것이 굉장히 적구나. 타인이 가까이까지 와도 참을 수 있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문장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 부시맨들의 거주 지역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공간이라는 것이 188평방피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요, 미국의 공중보건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350평방피트보다 훨씬 더 적은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Space in a Bushman Camp라고 했잖아요. 이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 그럼 앞에 A번 답 찾아야 되겠다. 그죠? B로 바로 넘어오기 전에 A번 아까 뭐였더라? 얘네는 188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럼 평균 기준보다도 더 오밀조밀 모여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바로 뭐예요? A번은 일단은 crowded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 부시맨들은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해서 살고 있구나. 일단 이거는 뒷문장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았고 자, 이제 B를 봅시다. 부시맨들이 사는 지역의 그 공간이라는 것은 is arranged, 배열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maximum contact, 최대한의 접촉을 avoid, 피하도록 아니면 최대한의 접촉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뒷문장을 봤더니 typically huts, 그 보통의 오두막들이요. are so close that, 너무나 가까워서 그래서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뒤에서 수식하고 있잖아요. sitting at different hearth니까 이게 어떤 그 화덕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 다른 화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can hand items, 물건을 건네는데 back and forth, 앞뒤로 물건을 건넬 수 있는 거예요. without getting up, 일어나지도 않고 아니 얼마나 붙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건넬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오밀조밀 붙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의 접촉을 갖다가 보장하려고 하는 거지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insure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답을 찾아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대충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정답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만 다시 해석을 해보죠. 보통 오두막들은 너무나 가까워서 그 각각의 다른 화로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요. 물건을 일어나지 않고 앞뒤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사막은 does not lack space.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다 자리가 없어서 오밀조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데요? 부시맨들은요, live close. 가까이에 살아요. 이건 뭐예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원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by choice가 되겠죠. by force는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진짜 자리가 없어서 라는 의미일 테니까 지금 이 글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they do not show symptoms of biological stress. 그들은요, 어떤 생물학적 스트레스의 징후들도 보이지 않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만원 버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오밀조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해서 같이 있는 거라 그런 전혀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글의 내용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고 뭐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예로 들어준 게 누구다?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다. 이 사람들은 최대한 접촉할 수 있게, 최대한 붙어 살 수 있게 배열을 했죠. 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좋아서. by choic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챙겨두시고 그러면 당연히 연계 포인트는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첫 문장이 주제를 너무나 잘 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빈칸 추론 가능하겠구나 생각해 두시고 이런 제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olerance for crowding. Tolerance for crowding이니까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용인. 그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런 제목도 하나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좋은 지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문 복잡했던 것 하나만 챙기고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쌤! has pp잖아요. has pp. 그러니까 has is가 아니고 has been이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 보세요. 자, 얘가 주어예요. 평균적인 공간,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 그럼 얘는 주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수식어 꼭 빼고 생각하니까 단순해. 그래서 is 쓴 건 잘한 거예요. 언뜻 보고 has is 틀렸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훨씬 더 350에 비해서 188은 훨씬 더 적은 거죠. 아,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very가 아니라 much, still, even, far, a lot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2번도 잘한 거 맞은 거고요. 자, 3번은 어때요? 이 표현을 아예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regard A as B라고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바람직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350 스퀘어 피트가 되는 거죠. 아, 여겨지는. 일단 의미상으로도 수동이니까 regarded가 돼야 되는 거고 형태상으로도 능동이면 이 A에 해당하는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얘는 이래저래 수동이네. 3번 여기가 틀렸구나. 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장이니까 구문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 문장 정도는 손해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하철, 만원 지하철 이런 거 너무 싫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막 이렇게 끼어 있으면 왠지 내가 좀 짐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은 버스가 있으면 그냥 몇 대를 보내고서라도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크라우딩에 대한 톨러런스가 낮은 건 거죠. 이렇게 좀 응용해서 생각하면 너무 어렵나요? 자, 우리 마지막 질문 같이 볼게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Studies have shown that. 자, 연구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준대요. 연구 결과로 시작한 거 보니까 얘가 주제문인 것 같죠? As anger increases. 자, 분노라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서 Cognitive processing speed니까 인지 처리 속도가 goes down, 떨어지고요.
그리고 fine, 좋은 하지 마시고 fine이 미세한, 섬세한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 그 섬세한 motor coordination, 그 어떤 운동 협응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sensitivity to pain,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muscle strength니까 근육의 힘, 이런 거 근력이라고 하죠. 근력이라는 것은 증가한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꼭 옆에 정리해 두세요. 자, 지금 뭐예요? 분노. 화가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지 처리 속도. 컴퓨터로 치면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머리에 컴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떨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섬세한 운동 협응 능력이 뭐예요? 공이 오는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 거, 이게 협응이에요. 자, 이런 능력, 고통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게 떨어진대요. 협응 능력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근력은 어떻게 된대요? 근력은 증가한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봤더니 이래요. So, 그러니까 for some athletes, 어떤 운동선수들에게 doing some tasks,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분노라는 것이 harmful, 해로울까요? helpful,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내 생각에 분노는 나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근거를 갖고 풀어야죠. 자, 뒤에 근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the defensive lineman, 그 수비측에 있는 라인맨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꾸며줍니다. Who must make his way. make one's way니까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지나서? 블로커를 지나서. to make a tackle. 태클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그 라인맨은요. might benefit.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로부터요? having some level of anger. 어떤 수준의 그 분노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예 대놓고 이득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helpful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태클을 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럼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화가 좀 나면 근력이 막 샘솟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인맨이 뭐고 블락커가 뭐예요? 이거 미식축구에 나오는 그 포지션 이름들인데 정확하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정도 나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For other tasks. 또 다른 과업에 있어서는 anger, 이 화라는 것이 would be a hindrance라고 하면 장애, 방해고요. motivation이라고 하면 동기부여입니다. 자, 분노가 장애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까요? 역시 뒤를 읽어봐야 되겠죠.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쿼터백이요. 근데 쿼터백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Who needs to read the defense라고 했으니까 그 수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쿼터백이죠. 뭐 하기 전에요? Before deciding,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이 문장 많이 어려워요. 이따 다시 해드릴게요. Which receiver, 어떤 리시버에게 to throw to, 공을 던져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비를 쫙 읽어야 되는 그런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would likely to perform better,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뭐 하다면 if he were not angry, 화가 안 나 있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 나 있다면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화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화가 안 나 있으면 더 잘할 거다. 화가 없는 편이 낫다는 거잖아요. 장애물이란 뜻이네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게 되는 거죠. hindrance, 장애물이란 단어를 고르셔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근거에 의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이 쿼터백이 미식축구에 있어서는 일종의 사령탑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한테서 공을 받고 나서 쫙 판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저쪽으로 이렇게 공을 보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이제 리시버, 어떤 리시버한테 내가 공을 던질 것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뭘 사용한 거예요, 이 사람은? 판을 읽고 판단을 했어야 됐죠. 여기 옆에 써놓은 것 중에 찾아보세요. 인지 능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지 능력은 분노가 상승하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인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방해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구나. 복잡한 구문은 구문 분석에서 다시 보여드리고요. 일단 해석을 가봅시다.
어떤 리시버에게 공을 던질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수비를 읽어야만 하는 쿼터백은요, 화가 나 있지 않다면 더 잘 수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In fact, 사실 some research supports this thesis라고 해서 그 어떤 연구들은 이와 같은 논지를 갖다가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럼 이와 같은 논지는 앞에 어떤 거였어요? 인지 능력을 써야 되는 경우에 분노가 장애가 되는 그런 경우였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그 미식축구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근데 어떤 포지션인가 보세요. That require a lot of decision making. 아주 많은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tend to demonstrate 무슨 levels of anger. 어떤 분노의 수준을 보일까요? 아까 방금 했잖아요. 결정을 내린다는 건 인지 능력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 인지 능력에는 분노가 장애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분노 수준이 어때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죠. 자, 누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Players at positions. 자, 이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요. 어떤 선수인데요?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여러분 이런 거 제일 싫죠? 그렇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정확히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필요가 없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결정을 많이 내릴 것을 요구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노의 수준을 보이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지문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분노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인지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고통의 민감도나 협응 능력도 떨어지는데 근력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잘 생각했을 때 힘만 쓰면 되는 일일 때는 분노가 약간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죠. 블로커를 뚫고 태클을 해야 된다. 이건 그 근력이 필요한 거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요. 자, 근데 수비진을 읽어야 된다. 또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건 지금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거니까 분노가 오히려 어떤 작용을 하겠어요? 해로운 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계 포인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분노가 증가하면 인지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 쌤, 왜 하필이면 그 부분이 빈칸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 사례를 쭉 뒤에 반복해서 들어주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수비진을 읽어야 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할 때 분노가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인지 처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니까 밑에 내용을 통해서 빈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요, 빈칸 삽입, 문장 삽입 문제도 괜찮아요. 또 다른 과제에 있어서는 분노가 방해가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 끝나는 이 지점에 저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문장 삽입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글 전체를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스포츠 심리에 있어서 분노라는 게 무조건 이게 막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적절히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우리 좀 복잡했던 문장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일단은 쿼터백,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수비를 읽어야 하는 쿼터백, 관계대명사가 수식한 것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가요? 쌤, 이 위치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얘는 리시버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어떤 리시버에게. 그럼 쌤, 어떤 리시버에게 던져야 될지니까 to throw 쓴 거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Which receiver to throw라고 하면 어떤 선수를 던져야 될지. 아니, 지금 선수를 갖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선수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죠. 아, 그 선수에게 공을 던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 to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선수에게. 아,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 자리에 to가 들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were 썼어요, 쌤? he니까 was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화가 덜 나면 더 잘 수행을 할 겁니다. 라고 일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뭐 화가 났다 안 났다가 아니고 화가 덜 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정하에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 가정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f 과거, would 원형을 썼다고요. 그래서 3번 맞았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어떤 선수에게 공을 던져야 될지를 결정 내리기 전에 수비를 읽어야 하는 그 쿼터백은요. 그가 화가 나지 않았다면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주요 지문들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저 몇 지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강에 등장했던 이 지문 기억나십니까?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쵸?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comes at the expense of another. 다른 것에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던 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읽고 나니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은 마치 걸러지는 소음과 같이 처리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의 주의력은 한정적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 자, 우리 한 지문 더 정리해 볼까요? 이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빈칸이라는 것은요, no matter how bold, 얼마나 대담하고 and how inspiring,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든지 간에 does not ensure, 보장해주지는 못해요. 뭐를요? That we reach our destination,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보장해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it does enhance, 정말로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뭐를요? The likelihood of success. 성공의 가능성을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아, 이거 어떤 글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에디슨의 이야기도 있었고 케네디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성공이라고 장담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언제까지 해낼 겁니다. 라고 미리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해냈던 사례였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making a verbal commitment 였잖아요.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말로 공언을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어떤 성공의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또 이 레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레몬에다가 막 색깔도 칠하고 냄새도 막 암모니아 냄새로 바꾸고 막 찌그러뜨리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여주면 그거 레몬이네 라고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몬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레몬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은 뭐였어요? A narrative, 이야기였다고요. 어떤 이야기요? 우리가 구성하는 이야기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레몬을 레몬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 레몬의 범주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다소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친구들은 이 지문은 어려우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숙제 함께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 2번, 3번 지문 상당히 논리성이 좋았죠. 그래서 주제문과 함께 그 해석 써보는 복습 꼭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이 문맥상 어휘 추론에 대한 공부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